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14번째 챕터입니다. 당신 곁에도 있는 사람, 성소수자들의 이야기. 지금까지는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걱정한다. 나를 키워준 부모, 나와 함께 자라온 형제 자매가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볼 것 같다는 두려움, 가족에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랑받지 못하다는 생각은 많은 성소수자들을 고립시킨다. 수많은 고민과 며칠 밤을 새운 준비 끝에 커밍아웃을 해도 가족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가족과 인연을 끊을 각오를 하고 커밍아웃을 한다. 누군가는 본인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까지 고민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과 외로움을 안겨준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사소한 에피소드에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성소수자 관련 자료나 작은 메모 하나까지 숨기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쌓이면서 당사자는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커밍아웃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된 성소수자 인권활동에도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밍아웃 했지만 가족에게만은 입을 떼지 못한 성소수자,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함께 나선 성소수자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이야기들은 특별히 감동적이거나 특별히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내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알고 보면 이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성소수자들이 주변에 한 사람쯤은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동료일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어디에나 있고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이다. 게이 아들, 엄마 아빠의 삶을 바꾸다. 이해준 군이네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 14살 때 처음 짝사랑하게 된 상대는 같은 반 남자아이였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본능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애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 아이를 잊으니 또 다른 남자아이에게 두근거렸다. 그때 마침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게이나 동성애자 같은 단어는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든 어떤 기분이든 늘 만성적인 답답함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부모님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었다. 자신이 틀렸을 때는 그걸 인정할 줄 알고
내가 설득하면 자식의 말이지만 따라주는 보기 드문 한국 부모였다. 그럼에도 나는 커밍아웃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냥 무서웠다. 금술 좋은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성숙한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는 꿈을 꾸게 되었지만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그냥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혼자 살다가 그대로 죽을 작정이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을 안고 혼자 앓으면서 20살이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내 정체성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나는 누구든지 내가 게임을 알면 욕을 하거나 도망갈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덕분에 나는 벽장문을 조금씩 열어갔다. 중대 발표를 할 거예요. 첫 커밍아웃이 좋았던 덕분에 용기를 얻어 그 1년간 거의 모든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도 커밍아웃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정체성을 바꿀 수 없었으니 바뀌어야 한다면 부모님이 바뀌는 게 맞았다. 거짓 평화를 깨고 당장의 혼란을 겪더라도 진짜 행복을 느끼고 싶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 편지를 던지고 집에서 도망나와 친구 집에 피신해 있을 계획을 짰다. 이번 주 목요일에 중대 발표를 할 거예요. 날짜를 잡아두고 며칠 전부터 부모님께 예고를 했지만 부모님은 무엇인지 짐작도 못하는 듯 했다. 커밍아웃을 계획한 당일 나는 미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받아온 성소수자 부모 인터뷰집 나는 성소수자의 부모입니다와 성소수자 부모를 둔 부모 가이드북을 편지와 함께 책상에 놔두었다. 제가 간 뒤 책상 위에 둔 것을 읽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으니 저는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다 올게요 라고 선언하며 집을 나왔다. 그때 썼던 편지다.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만 두고 집을 나와서 정말 많이 걱정하셨죠. 제 감정을 정리해서 글로 이 사실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지를 드려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저는 동성애자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알아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속 읽어주세요. 같이 놔둔 책자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낸 책자인데 부모님께서 전혀 모르셨던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다른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놓은 책자예요. 제가 동성애자임을 자각한 건 중학교 1학년쯤이에요. 저는 제가 평범한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소수자라는 사실이 무의식 중에 너무 두려웠고 부모님과 있으면 더욱 위축됐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도 모두에게 그 사실을 숨기며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며 저는 벽장문을 조금씩 열 수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제 자신을 받아들일수록 제 마음은 훨씬 편해졌어요. 부모님께
커밍아웃 했을 때 폭언을 듣거나 심하게는 집에서 내쫓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 편지를 읽는 지금은 저를 부정하는 단계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부모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제 행복을 지지해 줄 분이라는 걸 믿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믿고 제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걸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더욱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과 더 많은 제 삶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영화를 다운받아 놨어요. 동성애자 아들 바비와 부모의 실화를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는 부모님이 동성애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돌아오기 전에 꼭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매달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려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열리는데 시간이 맞지 않으시면 다음 달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부모님과 같은 상황을 겪었던 다른 부모님들이 계세요. 함께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동성애자는 언제나 존재했고 그저 왼손잡이처럼 그 수가 적을 뿐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실 걸 알아요. 당장 부모님이 저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할게요.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같이 배워나가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폭탄을 던지듯 편지와 책자를 던지고 친구와 함께 PC방으로 갔다. 게임을 했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께 폭언을 듣는 상황, 혼자서 제2의 삶을 꾸리게 되는 상황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자꾸 떠올랐다. 가슴은 아플 정도로 쿵쾅댔다. 그러다 자정쯤에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메시지가 왔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진작 상의하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게. 메시지 넘어 충격을 감추고 애써 침착해 보이려는 아빠의 모습이 느껴졌다. 엄마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알았다고 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손녀들이 동성애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엄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예준아, 엄마야. 계속 내 편지 내용을 곱씹어 생각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오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계속 눈물만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하고 너무 혼란스럽지만 용기 내어볼게.
사실 너무 힘들어. 어쨌든 엄마가 하려는 말은 네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은 엄마 심정이 정리가 안 되어서 시간을 좀 달라는 거야. 엄마가 힘든 인생을 살게 놔줘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잘 헤쳐 나가자.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이 슬펐다. 내가 개인 것은 엄마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다. 엄마에게도 시간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엄마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며칠 뒤 아빠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정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는 우리 아빠처럼 자식의 커밍아웃을 막 접하고 모임에 찾아온 다른 부모님들, 커밍아웃을 접한 지 몇 년이 넘어 이제는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활동가 부모님들, 그리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 분들이 있었다. 아빠는 정기 모임에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로 닫고 가로치고 나중에 얘기해보니 아빠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때 말을 못했단다. 가로 닫고. 뒤풀이에 가서는 조금 편해졌는지 밤늦게까지 다른 부모님들과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어대기까지 했다. 이미 자식의 커밍아웃을 겪은 베테랑 부모님들의 조언이 아빠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아빠는 넌지시 오늘 모임에 와보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아빠는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갔던 엄마는 정기 모임이 지나고서 며칠 후에야 귀국했다. 귀국하자마자 우리는 외식을 했다. 밥을 먹으며 엄마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미처 몰랐던 개인 나에 대해 물어봤다. 대화 도중에도 엄마는 네 앞에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날 외식 이후로는 이 문제를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선뜻 말을 꺼낼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엄마에게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았다. 한 달 뒤 정기 모임엔 엄마도 함께 참석했다. 시작하면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는데 엄마 차례가 되자 저는 한 달 전에 아들이 게이라고 하며 말도 잊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한 달간 나와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던 엄마는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도 이 문제를 털어놓을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빠가 처음 참석했을 때처럼 다른 참여자 분들이 모두 엄마를 격려해 주었고 엄마도 뒤풀이에서 다른 부모님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임 이후 엄마도 눈에 띄게 나아진 것 같았다. 그 뒤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여동생까지 빠르게 이 문제를 수용했고 우리 집은 비로소 나에게 완전히 평안한 공간이 되었다.
이 종의 마음이 이처럼 아픈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부모님들의 아픈 가슴, 당사자들의 그 어린 아픈 가슴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커밍아웃 후에 바뀐 것들, 그렇게 강렬했던 커밍아웃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커밍아웃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먼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부모님도 다 아는 마당에 더 이상 벽장 속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막연히 두려워했던 에이즈 이슈에 대해 인간단체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고 게이합창단 단원이 되어 무대에 서기도 했다. 종태원, 종로와 이태원 게이들이 모이는 거리, 종태원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비슷한 성소수자 친구들을 사귀는 게 나를 더 나답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이쪽 친구들은 이제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여동생에게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한 지 한 달 정도 뒤에 커밍아웃 했다. 치킨을 먹다가 커밍아웃을 받은 동생은 진짜? 정말? 하며 놀라더니 이내 오빠 인생이니까 하고 쿨하게 받아들였다. 그때 동생은 편견을 포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기에 괜찮았다고 한다. 사실 동생과는 서로 그다지 관심이 없던 사이였는데 커밍아웃 후에 오히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전까지는 정체성을 숨기느라 쉽게 드러내지 못한 관심사, 남자 아이돌, 화장품 같은 관심사를 동생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어원 사진을 주고받고 어느 파운데이션이 괜찮더라 하는 소소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절친한 사이로 만들었다. 부모님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점점 더 자주 나가시더니 이제는 아예 인권운동가가 되어 쉬는 날이면 온갖 성소수자 행사에 가서 구호를 외치느라 바쁘시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나는 게이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를 위한 집회에서는 죄 없는 우리 아들을 잡아갈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제는 다른 활동가 부모님들이 가장 편한 친구가 되었다면서 네 덕에 여생을 함께 보낼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고마워하신다. 또 부모님은 주변 사람에게 커밍아웃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부모님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했다. 내심 나는 부모님이 많이 해주길 바랐다. 아무리 성소수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본인이라도 본인 주변에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쉽게 악마처럼 생각하지는 못할 때니까. 그 금세 부모님은 본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커밍아웃을 했다. 부모님 친구들은 한국 중장년층 대부분이 그렇듯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소중한 친구의 아들이 게이라는 걸 알고서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공감과 지지의사를 보내왔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적인 경상도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커밍아웃 이후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을 때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예준이가 그렇다는 걸 들으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다. 군대나 결혼 문제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문제를 찬찬히 설명해 드리자.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그게 크게 역정을 내기까지 하셨다. 명절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이 게이들이 가장 듣기 괴로워하는 것인데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을 들을 일이 없을 테니 한결 홀가분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혐오가 아닌 사랑일 테니. 지금 나는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와 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당당히 한국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크지만 게이가 군대를 가면 잡혀가고 군대 가기를 거부해도 잡혀가는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물론 군대 내에서 숨죽이고 이성애자인 것처럼 거친 남성인 척하며 연기하며 내 자신을 숨기면 될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다 이제야 숨통이 트였는데 그 어두운 벽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싫다. 캐나다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국가로 유명한 나라답게 입국 수속장에서부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사진이 붙어 있었다. 동성 커플들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고 광고에도 나오며 퀴어 퍼레이드는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된다. 여기서 나는 많은 한인 성소수자를 만났다. 다들 진정한 자유를 위해 먼 타지에 발을 붙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사귄 게이 형들이 모이면 서로 하는 얘기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지금 만나는 남자와 결혼해라. 네 나이면 돈과 외모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등 이성애자스러운 대화와 농담을 듣고 있자면 이곳에서 게이들이 얼마나 평범한 존재인지 느껴져서 기분이 오묘하다. 그 밖에도 성별 선택란에 선택하지 않음, 답변하지 않음 등 남녀 이외의 세 번째 항목이 있고 남자 화장실에 트랜스 남성을 포함해 젠더와 관계없이 원하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며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캐나다이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혀 성소수자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의 한국처럼 동성애를 질병이나 변태적인 행위로 생각했고 국가가 탄압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투쟁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진보하여 이제는 퀴어 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아직 너무나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주변에 힘이 드는 친구들과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금방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세상을 바꿀 동력은 혐오가 아닌 사랑일 테니까 말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